저는 짠돌이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들마다 어그로를 끄는 방식이 다양한데 저는 돈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영상을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버워치라는 게임 유튜버로 시작했는데 가계부 영상이 갑자기 잘 돼서 그 뒤로 가계부 영상을 주로 올립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초심 잃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초심을 잃었다는 표현보다는 절약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해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돈을 절약하던 시기도 있었고 펑펑 써제끼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들 뭔가 목표를 세우고 의지가 약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해도 요즘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일주일 동안 10만원으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만원만 있어도 일주일 살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는 주말에 천안에서 대학 동창 모임이 있고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주말에는 빼빼로도 만들 예정이라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아, 그리고 집에 반찬도 별로 없습니다. 원래는 5만원으로 하려다가 무조건 실패할 것 같아서 1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실패할 것 같으면 목표를 더 쉽게 바꾸면 됩니다. 점심은 오트밀을 싸왔습니다. 오트밀에 두유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습니다. 사실 맛있어서 먹는다기보다는 간편해서 가끔 도시락 싸기 귀찮을 때 먹습니다. 가끔 제가 먹는 거 보고 맛있어 보여서 사셨다가 너무 맛없다고 어떻게 하냐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드셔보시고 싶으면 조금만 일단 사서 좀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면 대량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오트밀은 적당히 먹어주면 굉장히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그런데 맛이 없어서 적당히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금방 배고파집니다. 오후에 배가 고파서 간식 사냥에 나섰다가 회의실에서 과자를 발견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가기 전에 잔돈으로 호떡을 사 먹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 첫 소비가 되겠습니다. 호떡은 1,000원입니다. 호떡집이 사라졌습니다. 호떡 사장님께서 칼퇴하셨나 봅니다. 호떡은 내일 먹기로 했습니다. 대신 빵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에 있는 식량을 확인했습니다. 냉동고기랑 새우볶음이랑 어묵볶음이 있었습니다. 연시는 하루에 하나씩 먹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의 일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귤도 10개 샀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먹으면 일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냉동고기랑 양파 4개를 넣고 볶았습니다. 냉동고기는 인터넷에서 산 건데 400g에 2,900원입니다. 한도는 아니고 독일인가 네덜란드인가 그렇습니다. 양파를 4개나 넣은 건 몸에 좋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또 양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해놓으면 일주일 도시락 반찬은 거뜬합니다. 단계 땡겨서 집에 있던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보통 1개만 먹어야지 하고 다 먹는데 3개 중에 진짜 딱 1개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나 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이 2그릇인 건 제가 폭식하려는 건 아니고 여자친구가 놀러왔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가 얼마 전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돈을 아껴야 한다고 하길래 옳았구나 싶어서 집에서 놀자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같이 밑반찬을 사러 왔습니다.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시장에 나오니 신혼부부라도 된 느낌입니다. 6,000원어치 밑반찬을 샀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책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건강하게 아주 오래오래 살다가 자다가 편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구독자님들 중에서 나중에 건강하게 죽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옆에서 작업을 하고 저도 유튜브 편집을 했습니다. 모기 새끼를 잡았습니다. 11월인데 아직도 생존하다니 정말 끔찍한 종족입니다. 각자 일을 하다가 나 혼자 산다를 봤습니다. 분위기를 좀 내려고 바나나 우유를 2개 샀습니다. 차마 이걸 더치페이 하자고 하긴 좀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쐈습니다.
점심에는 회사로 찾아온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원래 점심시간 지나서 온다고 해서 점심은 오트밀 먹고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조금 일찍 와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점심은 친구가 사줬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제가 사려고 했는데 주변 카페에 사람이 너무 많고 시끄러워서 회사로 와서 회사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절대로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밥을 한번 사야겠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근을 했습니다. 점심을 안 먹을까 하다가 속이 너무 쓰려서 딸기 우유를 하나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조금 다퉈서 오늘 갑자기 예정에 없던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편집하면서 왜 싸우는지를 잠깐 떠올려 봤는데 정확한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톡 대화를 다시 뒤지다가 다툰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어서 연애의 줄기세포 같은 게 나온다면 참 좋겠습니다. 퇴근하고 여자친구랑 극장에 가다가 쉑쉑버거를 먹기로 했습니다. 들어보기는 했는데 처음 들어와 봅니다. 제가 영화를 예매해서 여자친구가 사준다고 했는데 너무 비싼 걸 얻어먹는 것 같습니다. 버거 2개, 감자 2개, 음료 2개를 시켰더니 3만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맛있다고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햄버거를 기다리며 잠깐 책을 봤습니다. 아직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주로 장 건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단당류와 탄수화물이 안 좋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주문한 단당류랑 탄수화물을 기다리고 있네요. 책에 나온 대로만 살면 참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기에는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건강식만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렇게 사느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일찍 죽겠다고. 근데 그건 진짜 크게 안 아파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정말 크게 한번 아파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막상 죽을 만큼 아픈 순간이 오면 정말 꼭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건강 잘 살피면서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햄버거 같은 거는 가끔씩만 먹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햄버거 너무 작은데? 이거 거의 그 뭐지? 그 버거킹 그 작은 거. 아, 주니어 세트. 그건데? 오, 맛있긴 맛있다. 금요일은 원래 팀원들과 같이 먹기로 한 날이어서 외식을 했습니다. 치킨집에서 하는 점심 뷔페라서 그런지 치킨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집에서 밥 먹고 편집하다가 시청역에 가고 있습니다. 대학 모임이 있어서 천안에 가야 하는데 1호선을 타고 시청역에서 천안역까지 갈 생각입니다. 고속버스를 탈까 했는데 돈이 39,000원 밖에 남지 않아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시청에서 천안까지는 지하철 시간만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조금 가다 보면 자리가 생겨서 앉아서 갈 줄 알았는데 거의 1시간을 가다가 겨우 자리가 생겨서 앉을 수 있었습니다. 후배 중에 한 명 집에서 2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참 꾸미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던 대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결혼을 해서 유부남 유부녀가 되고 아빠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후배를 보고 있자면 나도 빨리 결혼을 해야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배가 불렀는데 피자를 보니까 또 배가 요동치네. 이산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일액이 나오는 느낌이야. 자리를 만들고 있어 지금. 옛날에 한명이 농구하러 한참 다닐 때 밥을 엄청 먹었어. 야, 우리 서하로 농구하러 올라가자고. 농구하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 볼링장을 다 잡고 내기를 하는 거야? 한 층을 통으로 잡고 내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1, 이제 천안에서 서울로 출발합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 지하철은 너무 빡센 것 같아서 올라갈 때는 고속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이제 돈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큰일입니다. 맛있어요. 소금빵이 있죠? 또 올라가시면 있어요. 이거 예, 그거 얼마예요? 드릴까요? 10,000원이요. 아, 10,000원이요? 예, 다 똑같아요. 이거 조금 적게는 안 되죠? 예. 통인시장 입구에 효자 베이커리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 사 먹기로 했습니다. 매출 순위대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빵은 제가 살게요. 먼저 추천해드리고 예쁘신 분은 여동생? 집에 와서 빵을 먹고 빼빼로를 만들고 보쌈을 해먹었습니다. 보쌈은 집에 있던 고기로 해먹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빼빼로 만들고 보쌈 해먹은 건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0만원 살기에 도전해 봤는데요. 사실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 실패를 했습니다.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소비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주 동안 쓸 돈을 딱 정해놓고 도전해 보시면 이게 은근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상 현금을 뽑아서 딱 그 현금만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니면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라는 게 어떠한 기준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옷에 쓰는 돈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먹는 데 쓰는 돈이, 누군가에겐 차에 쓰는 돈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큼 썼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그 소비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후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특정 부분에 지출이 과하게 일어나는데 지출을 하고 후회를 자주 하는 편이라면 그 부분에서만큼이라도 지출을 조금씩 줄여가다 보면 언젠가는 꼭 필요한 곳에만 소비를 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후회가 제일 많은 소비는 야식비랑 간식비고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럼 이번 주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실패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일주일 5만원 살기 도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